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어느새 또 마지막 시간 방송 시간이 다가왔네요.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잭슨홀 미팅 이제 또 다가오겠죠. 잭슨홀 미팅. 그리고 파월 의장의 그 발언이 상당히 이제 주목받을 것 같습니다. 파월이 진짜 뭐 비둘기냐 아니면은 매로 돌아오느냐, 비둘기판지 매판지 어떤 발언을 할지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워낙 트럼프가 갈구니까 에라 모르겠다 해가지고 매파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주가가 상당히 또 흔들리고 요동칠 수 있고, 그냥 말 그대로 얌전한 비둘기로 데려간다면은 주가가 좀 상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예측이 있어요.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과연 우리 말년 병장 파월 의장이 과연 어떤 제스처를 취할지 한번 살펴볼 그런 시간을 또 가져보게 되네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볼 때는 파월의 그 메시지가 상당히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그 일본 증시가 잇따라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세제 개편안 논란이 지속이 되고 상승 탄력이 좀 뭔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다음 주 국내 증시는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이죠. 잭슨홀 미팅, 여기에 주목을 할 것이다. 잭슨홀 주목을 할 것이다. 한국글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는 전주 대비 15.65포인트 올라서 3,225.66에 마감을 했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8,443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들은 9,935억, 기관애들은 3,052억을 이제 순매도를 했죠. 이렇게 뚜렷한 모멘텀이 부재한데 시장의 관심은 21일에서 23일 열리는 잭슨홀 미팅과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연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과거에 잭슨홀 연설에서 시장 흐름을 바꾸는 그런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좀 높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증권가는 금리나 기대감이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선반영된 상황인데,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단기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시장은 그 파월 의장이 지난해처럼 9월 금리 인하죠. 이 9월의 금리 인하 재개를 선언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데, 하지만 중립적인 발언만 나올 경우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어요. 이벤트를 앞두고 경계 심리나 이 관망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파월 의장이 7월 고용 증가세 둔화를 고려해서 9월에 인하 옵션을 열어둘더라도 9월에 인하 옵션 열어두더라도 관세 인플레이션 영향을 확인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최근에 또 소비자 물가 지표 CPI라고 하죠. 이 CPI에서 이 자동차 수리 등 수입 원자재를 활용하는 서비스 물가 상승폭이 확대가 됐고, 상품의 물가도 상승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3분기 실적 둔화 우려도 제기됩니다. 미래에셋 증권에 따르니까 최근 한 달 사이에 국내 기업들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이 0.3% 하향 조정됐고, 연간 기준으로도 0.4%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3분기 영업이익의 컨센이죠. 이 컨센서스인 77조 원 달성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향후 12개월 예상 순이익 기준 주가 수익비율 PR이 10.7배, 최근에 12개월 실적 기준 주가 손자산 비율 PBR은 1.09배 정도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존재한다고 평가를 했고, 이어서 8월에서 한 10월 정도는 그 매크로 지표에 따라서 매크로 지표에 대한 민감도가 이제 커지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업종별 대응이 중요하다고 덧붙입니다. 업종과 종목 간의 차별의 장세가 예상되는데, 금리 인하 기대가 수혜가 이제 큰 2차전지 헬스케어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하는 거죠. 한편은 미국 금리 인하가 이제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와 경제 지표 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렇게 밸류에이션 부담이 제기되고 있는데 연준의 금리 정책 변화에 따라서 코스피는 3200선을 중심으로 주요 이슈에 따라서 등락을 좀 반복할 가능성이 있어요. 등락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코스피의 선행 PER은 10.61배, 1년 평균이 10.54배를 소폭 상회하고 단기 오버슈팅 국면에 진입을 했다는데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건강관리, 비철 목재 업종 그리고 매물 소화로 부담이 완화된 증권 그리고 화장품, 건설 그리고 신정부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섹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죠. 19일에는 미국 7월 주택 착공 건수 건축화가 있고 그리고 20일에는 미국 7월 FOMC 회의록, 유로존 7월 CPI가 있네요. 21일에는 미국 S&P 글로벌 PMI, S&P 글로벌 서비스 PMI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일에는 일본 CPI가 발표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 날은 뭐 찔끔 물량이 올랐는데 참 문제는 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 과연 어떨까? 월요일 좀 빠질 것 같아요. 느낌이. 다우는 0.08% 그래도 뭐 선방을 했고요. 나스닥이 좀 빠졌죠. 0.4%. S&P 500은 0.29% 좀 빠졌습니다. 영국도 0.42% 빠지고 프랑스 0.67 올랐고 독일은 0.07 약보합. 필라 많이 빠졌어요. 필라 좀 많이 빠져서 좀 충격스러웠죠. 필라가 이 반도체 폭락을 해가지고 내일 국내 반도체 섹터가 좀 많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환율은 1390원, 달러 일본엔 147.12엔, 유가는 62.8달러, 일본 엔화는 944.29, 유로화 1627, 중국 위안화 193.36원, 그리고 휘발유가 1665.98원, 국제금값 3382.6달러, 국내는 149,095.86원, 휘발유하고 국제금값이 조금 빠졌습니다. 미국 국제 10년물은 4.322, 0.68%. 좀 많이 올랐네요. 10년물 금리. 선물을 보니까 똑같아요. 현물하고 비슷해요. 다우가 0.03% 좀 올랐는데 S&P 500 0.34% 하락했고 나스닥 0.53% 많이 빠졌죠. 그리고 러셀도 0.5% 좀 많이 빠졌습니다. 우리 삼성전자는 71,600원으로 갔는데 내일은 왠지 좀 조정받을 것 같아요. 한 7만 원 선 언저리까지도 빠질 수 있지 않겠나. 7만 원에서 7만 1,000원 사이 많이 빠지면 한 1,000원 정도도 빠질 수 있겠다. 좀 많이 밀릴 것 같습니다. 우선주도 58,200원인데 57,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좋은 소식 나오면은 또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은 왠지 좀 밀릴 겁니다. 반도체 또 관세 때린다고 트럼프가 또 으름장을 놔가지고 투심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는 겁니다. 뭐 그런 점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쌤의 내피셜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의 내피셜 한번 댓글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새벽에 봬요. 굿나잇.